여론조사가 있으니 지지를 격려를 해달라, 저에게 여론에 동의를 해달라는 문자를 그리고 SNS를 통해서 수도 없이 날렸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거기에서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공천의 기준을 삼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지지해달라, 나를 SNS를 통해서 문자를 날릴 이유가 천지 있겠습니까? 없지 않겠습니까? 여론조사 하기는 말기는 놔둬도 되는데 엄연히 3자, 아니가 5자 회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1대1 면담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5자 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지지해달라는 문자, 저희들뿐만 아니고 상대 후보에서도 많이 보냈습니다. SNS 통해서도 많이 날려보내고 해서 제가 거기에서 여론에 엄청난 우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의원님께서 또 이것만 갖고도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을 또 불렀습니다. 저와 상대 후보를 이만희 의원님께 불러서 책임다운 여론조사를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또 책임다운 여론조사를 또 했습니다. 또 책임다운 여론조사를 또 지지해달라고 또 문자를 서로 또 보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기 여론조사가 높아야만이 공천 결정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분명히 5자회담을 합의했고 3자회담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마주되지 않지 않습니까? 단적인 예로 입장을 바꿔 생각했을 때 여론이 그렇게 엄청나게 높은데 누구가 여론 높은 사람을 공천을 줬으면은 그게 당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공정 아닙니까? 만약에 여론조사가 낮은 사람을 줬으면은 그게 불공정입니다. 공정과 불공정에 대한 상식적인 의미가 이렇게 퇴색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할 만큼 제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론조사가 아주 낮은 사람에게 공천을 주고 여론조사 높은 사람에게 공천을 주지 않았다면 그것이 바로 불공정이고 그것이 바로 불상식에 상식에 끝나지 않는 짓이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선거가 실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표현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제 여태까지 저희들 이성윤 전 군수님께서 안타깝게도 또 생각지도 못하게 타결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일들을 지금 준비해 오시다가 이제 평안으로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게 됐는데 그 이성윤 군수님이 한 업적들뿐만 아니라 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의 변화를 가지고 청도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일들을 지금 많이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청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 기회를 이제는 제가 김하수가 맡아서 그 기회를 도약의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내고 또 변화와 또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만들 기회가 됐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시대와 함께 또 국민의힘의 여당 후보로서 여당이 아니라 대통령과 함께 우리 청도군을 만들어 간다라면 엄청난 변화의 모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만희 의원님과 저 김하수 함께 청주군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새롭게 설계해서 정말로 절호의 기회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시대적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문수님의 정책을 계속 이어가신다는 말씀이죠? 예. 이군수님께 하신 일들, 사업을 지금 벌이다가 못한 일들은 저걸 지금 예산도 내려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는 것이 이승용 군수님의 뜻을 또 그것이 또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이었고 그 부분들은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그리고 이승용 군수님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지만 이게 국민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거는 과감하게 제가 버려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고 또 언론인들께서 봤을 때도 이것이 구조적인 모습이고 이게 역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과감히 버릴 생각이고 또 이승용 군수님께서 많은 좋은 일 그리고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고 구조적인 모순이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또 성계해서 이어가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한거의 김정인지대입니다. 사실은 청도군의 작은 인구에 사실은 지금까지 선거 때마다 진짜 많은 고려의 파였습니다. 이번에 군수에 당선되신다면 어떻게 그 고를 메우실 건지 지금도 사실은 저쪽에서는 공천을 갖다 밀실 공천이다 안 그러면 잘못된 공천이다 하고 많은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하수 후보께서는 그런 게 전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골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걸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생각인지 한 말씀. 예. 지금 이 공천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건데 이 공천에 경선에 준하는 절차적 과정을 다 밟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공정하다, 그게 상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방금 제가 말씀했던 것이 거짓이 아니라면 그게 상식이고 그게 공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 거부한 모습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쪽 상대 후보 쪽에서 잘못된 밀실공천이라고 한다면은 이 상식과 공정을 벗어났을 때 밀실공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밀실공천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밀실공천이라면 여론이 적은데 공천을 받든지 돈을 주고 또 공천을 받든지 또 개인적인 인간관계 친분 때문에 저 상대가 여론이 월등히 높아도 상관없이 공천을 줬을 때 그런 것들이 밀실공천이지 이거는 경선에 준하는 절차적 과정을 다 밟아서 민심이 높아서 민심대로 공천을 준 것이 밀실공천이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하나하나 우리 정국장처럼 국회의원이시라면 어떻게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이걸 밀실공천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이라는 그리고 단합이라는 의미는 우리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결집시켜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결집시키는 것은 전문적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열린 자세로 다가가는 부분들도 있고 또 모든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공유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끝이 나고 나면은 이 고리 파인 모습을 청도의 오프니언 리더들 뿐만 아니고 국민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진정성으로 진심으로 다가가서 왜 청도군이 단합되고 통합되어야만이 다시 성공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호소할 겁니다. 그 방법 외에는 달라진 민심을 강제로 통합하자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군정을 맡게 되면 그래 가장 낮은 자세로 상대 뜻을 공감하면서
그걸 전문적 기술을 풀어나가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영남을 국민합니다. 일단 공천을 받으신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그 선거 과정에 지금 과정이지만 당이 이제 분열되어 있습니다. 지역에서 선거에서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이제 후보자님께서 이제 분수가 되시거나 아니면 이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지역에 분열되어 있는 당을 유심히 당을 어떻게 다시 통합하고 만들어낼지 거기에 대한 뭐 보관이 있습니까? 그거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이 당이 분열된 것에 대해서 아마 당원들이 오해가 많이 생겨서 또 상대 후보께서 밀실공천이다 또 사천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 당이 분열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실로 전달이 되면은 왜곡되는 당의 결정이 바로 잡아지면은 반드시 자동적으로 통합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공천이 잘못됐다라고 저기서 강하게 주장을 하니 거기에 뜻을 동조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분열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공천 자체가 정당성을 부여하고 진정성을 갖고 있고 공정하고 상식적이었다라고 다 알게 되면은 당연히 통합이 되어지죠. 자동적으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제가 만약에 군정을 맡게 되면은 제가 그분들과 토론하고 함께